이제 벌써 하루 남았죠? 대단합니다. 제가 우리 사랑의 교회 왔는데 여러분께서 좋았다고 얘기를 해주셨지만 사실 제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사랑의 교회 와가지고 많이 힘을 얻고 또 격려도 받고 그리고 다시 사역지로 돌아가는 우리 미국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지를 받았는데 지금 들고 있는 것만큼이나 또 있어요. 그래서 이 질문지 답하는 것만 해도 한 3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답변을 사실 많은 것들이 저 책에 들어가 있으니까 책을 구입하시면 사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주변 것까지 다 알게 되기 때문에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일 많이 나온 이런 질문도 나왔어요. 요즘 청년들이 결혼을 늦게 하는데 창조론으로 괜찮은 건가요? 그 다음 말이 더 미국의 좋은 믿음의 형제들 많나요? 네. 한국이 더 많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이제 걱정이 되고 자녀들도 이렇게 걱정이 됩니다. 마음에 걸리는 게 학교에서는 지금 진화론을 가르친다는 거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시험 보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 질문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학부형이기 때문에 저에게도 해당하고 저희 애들에게도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학교 가는 거는 진화론이 틀렸다는 말을 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그 시험은 그 얘기를 하려고 시험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질문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면 진화론자들이 생각할 때는 어떠냐, 이게 가로 열고 들어있는 겁니다. 저 우리 창조과학 연구소가 있는데 창조과학 연구소에서 학생들을 받을 때, 저도 이제 연구원으로 있었으니까 받을 때 다 일반 대학을 나온 사람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대학을 진화론에 대해서 배워야지 창조과학자로 쓸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 그들은 이렇게 해석한다는 걸 알아야지 우리가 그게 왜 틀렸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 학교에서는 갈등을 겪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뭐가 사실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걸 교회 안에서 그 부분을 늘 마음 중심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건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 증거들이 너무나 많은데, 문제는 세상은 과거를 알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다 깨달으려는 겁니다. 그게 써 있는 거예요. 우린 누굴 만난 거예요? 증인을 만난 겁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당신들은 진화론의 패러다임에 갇혀 있어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들은 우리한테 뭐라 그럴 것 같으세요? 당신은 성경의 패러다임에 갇혀 있어 그럴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아는 게 있어요. 과거는 누굴 만난다, 누굴 만나야 된다. 그리고 과거는 증인을 만나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분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증인을 통해서 보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종류대로 창조된 거 맞아요. 우리가 그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형상 맞아요. 알고 보니까 너무 쉽잖아요. 맞습니까? 그리고 전지구적으로 격변이 있었다는 거 맞잖아요. 그리고 전능하시고 좋으신 분이 처음에 그렇게 창조하신 거 맞는 거죠. 여러분, 그분들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누굴 만난 거예요? 그 증인을 만난 겁니다. 그분이 하신 일들, 기록된 성경이 우리 손에 있다는 거, 그게 다른 겁니다. 그죠? 자, 이제 이 시간에는 이제 동성애에 대한 얘기를 좀 같이 나눠야 됩니다. 지금 미국은 벌써 이제 합법화 다 됐고, 한국도 계속 지금 들어오고 있고, 오늘 뉴스에 뭐가 났죠? 유럽에서 이제 이태리가 마지막으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이제 유럽은 다 합법화된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에 대한 얘기가 좀 심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가져왔다? 처음에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모습이 어떤 거예요? 그 모습이 심히 좋은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걸 알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만약 이 앞에 부분이 우리 마음에 없으면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모릅니다. 고민해도 몰라요. 남자 여자가 왜 생긴 거야? 여러분,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나도 모르는데
남자와 여자가 어디서 어떻게 시작했는지 절대 모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이게 가장 강점이에요. 가장 큰 이로움이, 이게 유리한 거죠. 유리한 거, 어드밴티지, 유리한 겁니다. 자, 먼저 우리 동성애 그 세계 이제 합법된 그 현황을 좀 보면, 여기 진한 파란색으로 된 건 다 합법화된 나라들입니다. 여기 캐나다,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그리고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독일, 그다음 그리스, 그다음에 이태리 이번에 됐죠. 어제. 그래서 유럽 동구권 빼고는 다 됐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됐고, 그다음에 호주 됐습니다. 자, 파란색, 약간 그보다 밝은 파란색도 이제 곧 합법화될 나라들입니다. 하늘색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엔. 자, 그리고 빨간색으로 갈수록 이거는 아주 거부하는 나라입니다. 가장 진한 빨간색, 자주색은 그게 들키기만 해도 사형이에요. 그다음 빨간색은 무기징역이고, 오렌지 컬러는 중범죄고, 그다음 노란색은 경범죄입니다. 딱 하나 이제 금색깔이 있죠. 러시아는 언급도 하면 안 돼요, 동성애에 대해서. 자, 우리가 이 지도를 볼 때 조금 이상하다는 걸 알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선교사를 보내려고 하는, 자, 우리 사랑의 교회도 무슬림에 대해서 기도 많이 하잖아요. 자, 우리가 지금 선교사를 보내려고 하는 곳들은 동성애를 거부하고, 그죠?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나라들은 어떻게 됐어요? 파란색으로 다 된 겁니다. 합법화가 다 된 거예요. 자, 회색은 대개 아시아권인데 우리나라 포함해서 법적인 조항이 없습니다. 자, 결혼에 대한 조항은 없어도 동성애에서 막고 이러는 건 없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컬러를 보니까 우리가 했던 예상하고 거꾸로죠. 맞습니까? 자,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예요. 자, 이건 마지막에 다시 다룰 겁니다. 자, 미국 경우, 제가 이제부터 하는 얘기들은 거의 미국 얘기가 많습니다. 제가 미국에 살기도 하지만 아직 한국은 데이터가 많이 안 나와 있어요.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데이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7월 26일에 미국에서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결혼 합헌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동성애 나라가 됐습니다. 아직 주법이 바뀌지 않았는데, 몇 년 전만 해도 우리가 동성애 합법화된 주를 카운트하는 게 더 쉬웠는데, 지금은 이제 하지 않는 나라를 카운트하는 게 더 쉬워요. 38개 주가 합법화됐고 나머지도 거의 다 준비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제가 캘리포니아 사는데 2011년에 이제 이런 교육법이 통과됐어요.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행위는, 동성애라는 건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성행위를 하는 거고, 양성애자는 남자 여자 불문하고 하는 거예요. 성전환은 성전환을 한 사람이고, 행위는 개인적 취향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취급되도록 유치원부터 12학년, 고등학교 3학년까지 교과서에 수록시켜야 된다. 이게 합법화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에 있는 나라들 거의 대부분의 주는 동성애는 옳다라고 가르쳐요, 학교에서. 자,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나눠볼 건데, 첫 번째 과학적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개인 사회적 얘기 좀 할 거고, 그 다음에 성경적인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역사적인 얘기를 좀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을 그렇게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과학적인 얘기는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남자와 여자라는 것이 정말 구분이 없냐 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이제 얘기 나누고, 그 다음에 동성애계는 유전적인 것, 선천적인 얘기냐, 선천적으로 동성애자라는 게 있는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한 얘기를 좀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여기 우리 이제 성에 대한 결정은 1차적으로 생식기로 결정합니다. 남자 생식기를 가졌냐, 여자 생식기, 제일 쉬운 거죠, 뭐. 이거로 사실은 결정하는 거예요. 자, 근데 남자는 성염색체가 XY라는 말 들어보셨죠? 여자는 뭐예요? XX. 그러니까 우리가 염색체가 26쌍인데 25개는 남자 여자가 똑같습니다. 근데 바로 뭐예요? 이제 하나가 다른데 바로 성염색체가 다른 거예요. XY, XX. 그래서 남자의 생식기를 가졌을 경우는 XY고, 여자의 생식기를 가졌을 경우는 XX를 일반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호르몬에 의해서 조절되고 발달할 수 있어요. 여자한테 남자 호르몬을 계속 넣으면은 남성답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성격이나 이런 것도, 이 육신이나 이런 것도, 육체가 이런 것들이 거꾸로 하면 또 거꾸로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호르몬 주사를 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호르몬 때문에 이 생식기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XX가 XY로 변하는 거 아니에요. 이 생식기가 제일 중요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생식기에 따라서 XX, XY가 대개 이제 맞아 떨어지는데, 아주 가끔씩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자, 이거 TDF 이제 정소 결정, 이제 정소라는 건 뭐냐면 우리 고환을 얘기하는 겁니다. 남자 생식기 고환. 그런데 정자가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 이 정소 결정 인자 TDF 유전자가 원래 Y하고 남자니까 그죠? 정자니까 뭐예요? Y하고 재조합이 돼야 되는데 X하고 재조합이 될 때가 있어요. 자, 이럴 땐 X 성염색체를 가져도 남자의 생식기를 가질 때가 있어요. 가끔씩. 자, 거꾸로 됐을 땐 반대의 경우 XY의 염색체를 가졌는데 이제 조합되지 않을 때가 있겠죠. 그럴 때 이제 여성인 경우가 있어요. 즉 여자 생식기를 가졌는데 XY인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아주 이슈가 됐던 때가 언제냐면 우리 어른들은 많이 알죠. 이 뮌헨 올림픽,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금메달 땄던 게 아니에요. 뮌헨 올림픽 그때 여성 선수 6,000명 다 조사했어요. 6,000명을 조사했는데 그 가운데 12명이 XY였어요. 네. 그러니까 500명 중에 한 명이 XY였던 거예요. 자, 여러분 XY는 아무래도 더 좀 남성적이겠죠, 그죠? Y가 있으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운동 잘하겠죠. 진짜 너 운동 정말 잘하네. 진짜 잘하네. 그래서 어디까지 뽑힌 거예요? 올림픽 선수까지 뽑힌 겁니다. 네. 자, 이거는 올림픽 선수가 이렇다는 얘기예요. 운동선수 중에 일반인 경우에는 이거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발표됐을 때 누가 가장 놀랐을까요? 네? 본인이겠죠. 내가 XY였어? 나 여자로 살고 있었는데 왜? 여자 생식기를 가졌으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XX, XY가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생식기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지금 동성애자들이 이런 사람들인가 아닌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뭐냐, 이걸 가지고 일반화시키는 거는 굉장히 무리가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생식기란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한 몸에 자웅동체라 그래가지고 남자와 여자의 생식기관을 다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원래 남자는 XY, 여자는 XX라 그랬잖아요. 근데 성염색체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XYY인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XXX인 경우가 있고 XYY인 경우가 있어요. 자,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XYY는 무조건 남자겠죠. 이쪽 두 개를 잘라도 XY가 들어있고 이쪽이 잘라도 Y니까. XXX는 무조건 뭐겠어요? 여자겠죠. 근데 XXY인 경우는 간혹가다, 이런 경우가 드물기도 하지만 드문 경우에서 간혹가다 남자와 여자의 생식기를 같이 가진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조합이 두 개가 다 된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은 대부분 자기가 남자로 살 것인지 여자로 살 것인지 결정을 하고 삽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거는 병이에요. 병, 유전병. 자, 그러니까 이 병을 일반화시킬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아니죠. 맞습니까? 다 일반인들이란 얘기예요. 그걸 일반화시킬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 하는 것들은 지금 우리가 몸에 병이 있는 것과 똑같이 우리는 언제가 좋았다? 처음이 좋았던 겁니다. 지금 우리 신체는 완전하게 처음 모습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근친에 대한 얘기할 때도 얘기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우리 안 좋은 상황을 가지고 보편화시킬 수 없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이제 게이진이라 그래서 이제 게이 유전자가 있어요. 동성애자 유전자에 대한 발표들이 이제 몇 번 나왔는데 이 얘기를 좀 보겠습니다. 1973년도에 76명의 게이라는 건 남자와 남자끼리 성관계를 갖는 사람들입니다. 가족을 조사했는데 그때 이제 40상 중에 대개 이제 가족을 조사하는 경우 가족끼리는 비슷하다 그랬죠? 유전적으로. 그러므로 뭔가 조금이라도 다른 게 있으면 훨씬 티가 잘 나기 때문에 일부러 가족을 조사한 거예요. 비교하기가 좋으니까. 나머지는 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40형제쌍 중에 33이 33쌍이 여기 XQ28, XY라고 했잖아요. X염색체를 이제 두 개로 나눠서 PQ로 나누는데 거기 Q 맨 끝에 28번에서 동성애자만 있는 유전 정보가 발견됐다고 발표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X니까 아무래도 엄마 쪽의 영향이 더 크다라고 해서 이거를 XQ28을 게이진이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근데 만약 여기 생물학을 하는 분이 여기 계시다면 이거 보고 금방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왜냐하면 몇 명을 조사했어요?
76명을 했죠.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76명이라는 것은 표본으로 어떤가요? 너무나 적은 거예요. 여기도 지금 몇 명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우리가 표본으로 사용하기엔 너무나 적은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이후에 여기에 대한 동일한 수행이 1999년도하고 2000년도에, 그리고 이거는 대표적인 논문지에 실렸습니다. 그랬는데 이때 동일한 연구를 소개했는데 이 유전 정보가 동성애와 전혀 상관없는 거를 결론 났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사이언스에서 나온 논문 이거죠. 동성애가 타고난 것이라는 생물학적 특성이 존재할 것이라는 증거든 결함이 있다.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일단 언론에 의하여 다 퍼져버렸죠. 퍼져버린 건 여러분 회수가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XQ28을 게이진, 동성애자 유전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또 이 리베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사이언스에서 이 사람이 얘기한 겁니다. 성적 취향에 대한 생물학적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혹시 동성애하고 이성애가 다른 게 아닐까? 근데 이런 노력들은 동성애자와 이성애자 간에, 이성애라는 건 남자와 여자끼리, 남자, 여자 다른 성끼리 성관계를 갖는 겁니다. 간에 어떤 일관된 차이점을 확립하는 데 실패했다. 세포유전학, 내분막 신경해박 등 여러 가지 다 했어도 언제나 동성애자, 이성애는 똑같았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는 생물학적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이 사람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2008년도에 샌더스라는 사람이 ABC TV, ABC는 미국의 3대 TV 방송사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성적 취향에 대한 유전적인 요소의 중요성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유전적 요소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는 동성애의 가장 중요한 요소일 거다라고 이 사람이 TV에서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2년 후에 이 사람이 연구비를 받아가지고 이걸 발표했어요. 이번에는 이제 연구비를 받았으니까, 많이 받았으니까 894명의 동성애자와 694명의 이성애자가 대상이에요.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표본 숫자가. 그때 결론이 뭐냐면 성적 취향이 모계로부터 유전된다는 주장이 전혀 근거 없다는 걸 스스로 논문에서 써버렸어요. 자, 근데 여러분, 과학 논문지가 세상에 더 큰 영향을 줄까요? 아니면 우리 매스컴이 더 큰 영향을 줄까요? 회수가 안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발표된 것들은 제자리로 언제나 돌아왔어요. 안 맞는 거예요. 이성애와 동성애자는 차이점이 없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동성애자들이 정의하는 동성애자는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유전적이라면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성관계를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의 동성애자들은 모두가 다 양성애자예요. 남자 불문하고 해요. 처음에는 동성끼리 관계를 갖지만 결국에 나중에 뭐예요? 이성끼리도 가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따진다는 게 더 안 맞는 거예요. 어울리지 않는 거죠. 자, 이제 생물학적인 얘기를 마치고 이제 개인 사회적 영향을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병에 대한 얘기를 하겠는데, 사실 이 얘기는 지저분한 얘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하기가 어려운 거, 그런 거 좀 제가 이제 많이 뺐어요. 자, 여기 보면 성적 질병, 성병 아시죠? 자, 성병은 미국의 경우 전체 평균체, 동성애자들이 특별히 이제 남자끼리 하는 게이들이죠. 게이들이 22배입니다. 일반 평균체. 그러니까 성병을 굉장히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보더라도 여기 나온 것처럼 남자 동성애자 중에, 게이들 중에 43%가 500명 이상과 관계를 가졌어요. 28%가 1000명 이상과. 자,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성적인 거를 물러나면 성병이 많은 거 다 아시잖아요. 자, 그러므로 당연히 어떠냐면 성질환이 많은 거예요. 자, 여기 이런 것도 있습니다. HIV하고 에이즈가 있는데, 자, HIV하고 에이즈 같은 경우는 이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직도 이 원인을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이제 막 밀고 나가면 안 되죠. 자, 퍼센테이지만 좀 보면 그래도, 자, 감염자 중에 게이들, 남자와 70%가, 에이즈 환자 중에 70%가 남자와 성관계를 가진 남자 게이들이에요. 70%라는 건 높은 거죠, 상당히. 자, 에이즈가 미국에 처음 언제 발생했냐면 레이건 대통령 때 발표됐습니다. 발견됐어요. 처음 보고됐어요. 1984년. 그때부터 20년 동안 2004년까지 66.92%, 그러니까 67%가 게이들이에요. 자, 그럼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럼 33%는 아니잖아요. 그래, 맞아요. 자, 근데 여러분, 게이들이 많나요? 일반인들이 많나요? 숫자가 일반인들이 훨씬 많죠.
당시 이때는 더 했어요. 자, 그런데 게이들이 66.7%를 차지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이 얘기는 게이들은 에이즈 걸릴 확률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질병에도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또 하나는 정신적인 얘기들인데, 자, 지금 미국에 벌써 동성행위를 한 번 이상 해본 사람이 미국에 5%가 넘었습니다. 자, 이 얘기는 20명 중에 1명이 동성행위를 해본 거예요. 미국은 달라요, 이 한국하고. 굉장히 높아요. 높아졌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런 동성행위에 대한 것들을 영화라든지 TV라든지 뭐 이런 데서만, 뉴스에서만 봤었는데, 이제는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동성행위를 하는 걸 안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럴 때는 멀리 있는 사람하고 다릅니다. 그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이 동성애자라는 걸 알았을 때 정신적으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상담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상담원들이 어떻게 대답할까요? 그래도 동성애 막아야 됩니다, 이렇게 할까요? 너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어요. 뭐라 그래요? 부모들한테 바꾸라 그럽니다. 당신이 바꿔야 된다고. 동성애는 괜찮다고. 그러므로 더욱더 퍼지게 돼 있어요. 자, 우리 아까 교육법이 통과됐다 그랬잖아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12학년까지 그 법안이 SB 48 법안인데, 이때 그 동성애자들이 법안을 낼 때 그 용어를 보면 섹스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뭐로 바꿔 있냐면 젠더라는 거로 바꿔 있어요. 자, 섹스하고 젠더를 우리나라 말로는 다 성으로 번역돼요, 성. 자, 그런데 섹스하고 젠더는 사실 다른 겁니다. 섹스는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생식기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젠더라는 건 뭐냐면 개인 사회적 성이에요. 자신이 결정하든 사회가 결정하는. 그러니까 트랜스젠더라 그러죠. 성 전환자. 자기가 내가 여자라 생각하고 여자로 성전환을 하는 거예요. 또 거꾸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젠더는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전에만 해도 제가 비행기를 타면 성별 이렇게 있잖아요, 성별. 그러면 다 섹스로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체크를 할 때, 우리 인터넷 할 때. 자, 그런데 지금은 다 젠더로 돼 있어요. 젠더로 되면 뭐냐면 제가 여자에다가 체크를 해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몇 년 전에 2013년이죠. 이때 한국 사우나에, 워싱턴 DC 동부입니다. 거기에 한국 사우나가 있었는데 남자가 들어온 거예요. 성전환자라고. 어디에? 여탕에. 한국 여자들이 깜짝 놀랐겠죠. 놀래가지고 주인을 불렀어요. 남자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인이 나가라 그랬겠죠. 근데 이 사람이 내쫓긴 다음에 매스컴에 가가지고 언론에서 이걸 얘기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이번엔 내가 가만히 있겠지만 한 번 더 내가 이걸 당하면 이거 이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법이 없어도 지키는 게 뭐냐 하면 남자와 여자입니다. 법이 없어도. 자, 이제 이게 무너질 때 사회적으로 오는 혼란은 굉장히 복잡해져요. 이제 우리 삶의 하나하나에 다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막지 못해요. 자, 그래도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해서 다행인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 어떻게 했죠? 웨딩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 그러는데 남자들 위에 남자 여자 이렇게 인형 같은 걸 꼽는데, 근데 동성애자가 웨딩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 남자고 남자 꼽아 달라는 거죠. 이 사람이 난 양심상 못한다. 근데 어떻게 했죠? 벌금이 어마어마했습니다. 10만 불, 1억 원이 넘었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이거는 못 막아요. 자, 우리 캘리포니아에서 2013년에 정말로 희한한 교육법이 또 통과됐어요. 자, 이게 뭐냐면 공립학교에 다니는 모든 성전환자 학생들은, 그 젠더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전환자 학생은 스스로 선택한 성에 따라 자신이 선택하는 거예요. 섹스가 아니라 젠더란 얘기예요. 스스로 선택한 성에 따라 탈의실, 화장실 등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성별이 분리된 스포츠팀에도 가입할 수 있다. 여러분 지금 이거 읽으면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아니, 그러면 여자 탈의실에 갔는데 남자가 들어왔어요. 그 여자들 수치심을 느끼고, 또 거꾸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이 다수는 왜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다 가지셨죠? 자, 이때 다른 주의 어떤 국회의원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아니 우리는 다수의 사람은 지금 왜 고려하지 않을까? 자,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는 다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수를 위해서도 안 돼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다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 제도가. 그러니까 다수를 위해서도 안 되고 다수를 위해서 결정되는 것도 아니에요. 자, 이게 나중에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미국이. 여러분,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다는 건 동성 결혼만 합법화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의 모든 구분을 없애는 겁니다. 그 안에 깔려 있는 건. 자, 우리 LA 북쪽에 보면 웨스트 할리우드라고 하는, 헐리우드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 옆에 웨스트 할리우드라고 하는 도시인데, 시티인데, 이런 결정이 난 거예요, 작년에. 앞으로 공공기관과 상업시설들 모든 화장실은 남녀 구분하면 안 돼요. 젠더 뉴트럴, 성중립 화장실로 다 바꿔야 돼요. 자, 제가 이게 결정이 됐을 때 뉴스를 봤는데, 이제 인터뷰를 하잖아요. 인터뷰를 하는데 대부분 여자를 더 많이 인터뷰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는데 당연히 불편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한마디도 이게 나쁘다란 말을 안 해요. 지금은 그걸 못해요. 뭐라 그래요? 여성들이 남자들이 깨끗이만 써준다면 괜찮겠다고. 이 말을 못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건 있죠. 자, 우리 남자하고 남자가 성관계를 가져가지고 애 낳는 거 보셨나요? 여자가 애 낳는 거 절대 못 낳죠. 자, 근데 이제 부부로 결정을 해줬죠. 자, 그러면 애를 못 낳으니까 애는 키우고 싶잖아요. 자, 그러니까 입양을 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네덜란드 같은 경우 2000년에 동성결혼 합법화되는 동시에 입양도 같이 합법화됩니다. 자, 이거는 못 막아요. 여러분, 이때 그 입양된 애들 생각해 보셨어요? 네? 우리 아빠 이름은 메리야. 우리 엄마 이름이 탐이야. 여러분, 실제로 우리 한국도 왕따가 있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왕따라는 건 여러분 틀려서 왕따가 아니에요. 다르면 왕따시킵니다. 잘 모르니까. 여러분 놀리지 않겠어요? 실제로 여러분 쉽지 만만치 않아요. 자, 그러니까 동성애자 부부들이 지금 입양한 애들을 잘 자라고 있는 걸 굉장히 부각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인 어떤 제재를 받을까 봐. 자, 이거는 못 막습니다. 과연 여기에 입양된 애들은 어떻게 된 걸까요? 운명이. 입양됐기 때문에 다행일까요? 자, 이제 좀 데이터를 보겠는데 말씀드린 이 데이터는 모두가 미국 데이터입니다. 현재 레즈비언이요. 레즈비언은 여자하고 여자끼리 관계를 갖는 겁니다. 근데 우리 레즈비언의 경우 3분의 1이 자녀가 있어요. 이 자녀는 이전에 남편에서 난 자녀 아니면 입양을 한 자녀입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여자들이 애를 키우기 때문에 더 많이 그런 경우 레즈비언이 이제 연구 대상이 된 거죠. 통계 3분의 1이 11만 명이 동성애자 부부가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양아가 지금 입양되는 애 중에 4%가 즉 25명 중에 하나가 동성애 부부에게 입양이 되고 있어요. 자, 이거 적은 퍼센티지가 아니에요. 계속 늘고 있어요. 근데 자, 이건 입양아가 이제 주어고 이제 부부를 따지면 동성 부부 가운데 입양이 2000년에 8%였는데 2009년 19% 지금 20%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5쌍 중에 한 쌍이 어떻게 한다 지금? 입양을 하고 있어요. 저는 입양된 애들을 봤었어요. 부부도 봤고. 자, 이제 여기 사회적인 얘기를 좀 마치고 그 다음에 성경적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과연 성경에는 동성애에 대해서 어떤 언급이 있는가? 성경에 동성애에 대해서 언급이 있나요, 없나요? 제가 우리 몇 년 전에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데 성경 공부하다가 이제 동성애 얘기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앞에 있는 자매 하나가 화를 벌컥 내더니 성경에 어디 동성애에 대해서 써 있냐고. 여러분,
그 자매는 한 번도 동성애를 교회에서 다뤄본 걸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소위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자매인데 성경을 읽어보지 않은 거예요. 성경엔 여러분 여러 번 등장해요. 자, 우리 레위기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죽이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오늘 새벽에 어제죠, 어제인가요? 그죠, 어제죠. 우주의 교훈할 때 하도 세미나를 많이 해가지고 지금 제가 아까 사랑의 교회에서 하는 게 이게 저 개인적으로도 기록이에요. 한교에서 연달아 13번 하는 거는. 근데 새벽하고 저녁에 또 하는 거는 아마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반드시 죽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얘기했죠? 하나님이 죽이라 그러는 건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뭐예요? 그 일을 하지 않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앞에 보셨잖아요. 지금 그 일을 했을 때 개인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 보셨잖아요. 우리 언제 가져왔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었고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 그랬잖아요.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질서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죽이라 그러는 데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 죽이고 싶었겠어요? 성경에 여러분 죽이라고 하는 것들이 몇 번 등장합니다. 우리 어제 안식일을 범하는 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한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분 떠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1월 성신 해달별한테 절하는 자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미 죽은 거예요. 그 사람은요.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여러분 동성애한 사람 죽이라 그랬어요. 이 일은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너는 여자와 교합한 것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마. 이는 가증한 일, 가증하다는 어버미네이션인데 이게 뭐냐면 내가 치를 떤다는 거야. 치를 떤다. 나 진짜 정말 너무 더럽게 여기는 거야. 나 너무 역겨워 할 때 쓰는 말이 바로 어버미네이션, 가증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자, 우리 동성애니 하면은 꼭 나오는 게 소돔과 고모라 아니에요? 그죠? 여기 보면서 그때 이제 천사들이 왔을 때 밖에서 콩콩거리면서 뭐라 그래요? 상관하리라. 우리가 좀 어려운 단어를 썼죠, 우리나라는. 그쵸? 영어로 보면 조금 더 이게 이해가 더 돼요. 뭐라 하냐? We can have sex with them. 그들과 함께 섹스하겠다. 성관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We may now them carnally. carnally가 뭐냐면 색정적으로 성적 행위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동성행위죠. 자, 이때 유다서에서 이들에 대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얘기를 합니다. 신약 성경에 들어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면 뭐라고요?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타락하는데 그 가운데 뭐가 있었냐? 동성행위가 있었던 겁니다. 자, 우리 신약 성경을 좀 보면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하는 자로서 불법이 쫙 나열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남색이 나와요. 남색도 좀 어려운 단어죠. 자, 근데 영어로 뭐라 하냐면 those practicing homosexuality, 동성행위를 행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불법이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또 뭐라 그랬냐면 미혹받지 말라 남색하는 자 그랬어요. Men who have sex with men, 남자가 남자끼리 성관계를 갖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못 가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언제 가져왔다고요? 여러분 여기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이 영원하다는 말만 들으면 정신이 퍼쩍 들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아요. 예수님 몰라도 영원히 살아요. 근데 영원히 샀는데 영원히 예수님과 살 것이냐, 영원히 예수님 없이 살 것이냐, with Jesus, without Jesus. 여러분 영원하다는 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동성행위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이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가 이제 가장 자세하게 쓰여 있습니다. 1장에 보면 그들의 여자들이 순리되었을 것을 밖으로 영리로 쓰며, 이 여자가 영리로 쓰는 게 뭘까? 근데 남자를 얘기하면서 그 설명이 나옵니다.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면, 이제 알겠죠?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즉 여자도 뭐예요?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레즈비언과 게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그릇 때문에 뭐라고요?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 이 보응이 바로 뭐냐면 영어로 하면 페널티입니다. 페널티. 벌칙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아까 우리 세계 지도 보셨죠? 과연 어느 나라가 받을 보응일까? 우리나라 지금 코앞에 왔습니다. 제가 미국에 살고 있어요. 참 가깝해요. 자, 이제 동성애 이제 역사적인 얘기 좀 뿌리를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동성애 끝뿌리는 역사적인 이해를 좀 하고, 이제 사회가 왜 이렇게 지금 너그러운가? 한국도 마찬가지죠. 동성애에 대해 너그러워야지 괜찮은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들 좀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원래 동성애라는 것은 우리나라도 있었고 옛날에 어느 나라나 동성행위들은 다 있었어요. 다른 죄와 똑같이 동성행위도 있었어요. 있던 죄가 아직까지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동성애가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빠르게 진전되고 있을까? 이 문제죠. 자, 보면 결국 이제 이 진화론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진화론이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책이 있다 그랬죠? 바로 뭐예요? 찰스 다윈이 쓴 종의 기원이, 오리진 오브 스피시스라고 하는 종의 기원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언제 출판됐냐면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1859년. 자,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책을 읽을 때 이 책이 이때 이전에 나온 책이냐 아니면 이때 다음에 나온 책이냐를 항상 눈여겨봐야 돼요. 이때 이전 사람이냐 다음 사람이냐. 왜냐하면 이 종의 기원, 이 진화론은 우리한테 너무나 많은 영향을 주었어요. 우리 역사에 대한 영향,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영향을 너무나 많이 줬어요. 근데 그 가운데 가장 크게 영향을 준 게 나예요. 나. Who am I? 난 누구인가? 난 어디서 왔는가? 그 문제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진화론을 받아들이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진화론적인 사고로 편성을 하게 돼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진화론이가 뭐죠? 하나의 간단한 생물체부터 수십억 년 동안 다 진화돼가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므로 당연히 진화론자들은 남자와 여자라는 건 처음부터 있었다고 생각할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단세포들 보면 어떤 것들은 암수가 구분이 없죠? 아니, 남자와 암놈과 순놈이 처음부터 됐으면 무조건 창조계. 그러므로 당연히 진화론은 뭐예요? 암수가 구분이 없었다고 처음엔 없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이들이 진화되다가 나눴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들은 결국 뭐라 그래요? 남자와 여자라는 건 구분시킬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본적으로는 진화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동성행위에 대해서도 바로 뭐냐면 이 진화론적인 세계관에서 볼 것이냐 아니냐예요. 자, 근데 우리 언제 가져왔다? 처음이 좋았고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 그랬죠? 결국 이거로 세상을 볼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동성애, 결국 이거로 보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진화가 맞다면 여러분 뭐가 옳고 뭐가 그런 걸까요? 그거 누가 정할까요? 다 자기가 정하겠죠. 맞습니까? 이 사람은 이게 옳다 그러고 이 사람은 저 사람은 저게 옳다 그러고. 여러분, 사실 진화가 맞다면, 우리 마음에 절대적인 하나님이 없다면 이 세상은 여러분 다 무질서가 될 거예요. 무법천지예요. 여러분, 마약 나쁜 거죠? 도박 나쁜 거죠? 맞습니까? 술 중독 나쁜 거죠? 게임 중독 나쁜 거죠? 포르노그래피 나쁜 거죠? 이거 나쁜 거예요. 자, 이때 유럽에서 이게 다 나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진화론이 들어온 다음에 제일 먼저 이게 정말 나쁜 걸까? 라고 의문을 갖게 된 게 바로 뭐냐면 동성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800년도 이제 중엽부터 동성애에 대한 그 분위기가 유럽에서 바뀌기 시작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진화론을 받아들이면 재편성이 돼야 되거든요. 자, 근데 뭐라고 했냐면 예전에는 동성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틀리다 그랬어요. It is wrong. 틀렸다. 자, 근데 진화론이 들어온 다음부터 남자 여자 구분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기 시작했냐면 동성행위 하는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미국은 진화론을 늦게 받아들였다 그랬죠. 예전에
어른들한테 동성애가 어떠냐고 물어보면 뭐라 그랬냐면 틀렸죠 그랬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1980년대 물어볼 때는 학생들 대답이 어떻게 나왔냐면 난 싫어요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예전에는 틀렸다 그랬는데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난 싫어요. 여러분 같은 말인가요? 다른 말인가요? 다른 거죠. 제가 해놓은 건 괜찮다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 절대적인 게 이제 바뀌게 돼요. 자, 유럽에서 동성애자를 틀리다가 하다가 동성애자 나와 다르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는 옳으냐 그르냐 문제를 떠나서 동성행위자를 아는 사람 누구냐라고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거 이해되세요? 자,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마음에 뭐가 빠지기 시작했어요? 절대적인 기준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유럽은 선교가 먼저 받아가지고 성경적으로 어느 정도 재편성이 됐던 나라가 이제 진화론이 들어온 다음에 다시 뭐로 재편성이 되는 거예요? 진화론이 이제 재편성 되는 아픔을 항상 겪어요. 그 변화를. 자, 여기 나온 것처럼.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 1930년도에 진화론이 확산됐어요. 유럽은 진화론이 1859년에 등장하자마자 그냥 확산됐어요. 근데 미국은 못 들어오고 있어요, 진화론을. 그래도 그 교과서에 언제 들어갔냐면 1960년에 들어갔다 그랬죠. 자, 이때 미국 공립학교 아버지가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바로 잔 듀이입니다. 이분 이름 들어보셨어요? 잔 듀이? 이 사람은 여러분 진화론자예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정말로 노력한 게 뭐냐면 미국 공립학교에다가 진화론을 심어놓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기준을 빼려고 정말 노력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 이분 영향을 아직까지 우리 받고 있어요. 이런 얘기 듣죠. 주입식 교육은 나쁘다. 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이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주입식 교육은 나쁘다. 여러분, 주입식 교육은 나쁜가요? 여러분, 성경은 주입식인가요? 아닌가요? 100% 주입식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여러분, 주입해야 돼요. 너 선택이 아니에요. 주입 안 하면은 다음 세대 잊어버리는 겁니다. 성경은 여러분, 나와 사람의 관계 주입식이에요. 여기 컴퓨터 매뉴얼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나와 피조물의 관계가 무조건 주입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그걸 빼보려고 정말 노력하고 정말로 성공했어요. 이 사람이 한 얘기가 뭐냐면 어떤 본질도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 이 세상에는 삶의 기준이라는 건 없다는 얘기예요. 이러면서 미국이 또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이 얘기가 중요해요. 자, 이제 진화론이 들어온 다음에, 자, 일반인들이 다수죠. 맞습니까? 다수인데 여기에 동성애자 등장했어요. 등장해서 소수죠. 맞습니까? 자, 근데 소수가 등장했는데 이 소수가 틀렸다라고 했었는데 예전엔 다르다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다르다라고 할 때는 이 소수한테 다른 거니까 불쌍하죠. 소수니까 뭘 줘야 되냐면 인권을 줘야 돼요. 그들 동정해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우리 장애인들이 있죠. 장애인. 여러분 장애인들은 틀린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하죠? 모든 엘리베이터는 우리 시각 장애인을 위해 가지고 다 1층입니다, 2층입니다 다 넣어야 돼. 예전에 없었지만 돈 들어도 넣어야 돼요. 제가 층계를 쫙 만드는데 층계가 아니라 휠체어를 가는 것도 꼭 만들어야 돼, 옆에. 맞습니까? 우리 불편해졌죠, 일반 다수들이. 돈 더 들고.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돼요, 안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왜냐하면 소수인데 틀린 게 아니라 뭐니까? 다른 거니까. 자, 일단 동성애자들이 틀렸다 해서 뭐로 바뀌었냐면 다르다라 바꾸면 거기에 인권을 줘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들에게 인권법이 발효가 돼야 돼요. 자, 그러므로 아까 AB 1266 탈의실에 들어가는 거, 남자가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는 걸 허용해야 되는, 모든 뭐예요? 화장실을 성중립으로 바꿔야 되는 이런 법이 통과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는 다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지 다수를 위한 법은 아니에요. 위한 법이 돼도 안 돼요. 왜 지금 동성애법이 통과되는지 아시겠죠? 틀렸다 해서 뭐로 바뀌었다고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단추가. 근데 거기 밑바닥에는 뭐가 깔려있냐면 진화론이 깔려있는 겁니다. 네. 자, 미국 그럼 우리가 떠오르는 게 뭐죠? 자유와 평등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저 어렸을 때 그런 장난 많이 했어요. 때리고 나서 자유야 나 민주주의니까. 우리 어른들 다 그 장난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 들어오기 이전에 경험했던 분들은 민주주의라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 자유와 평등을 구가하는 데는 뭐가 아우르고 있었냐면 이 크리스찬리티, 기독교 정신이라는 것이 아우르고 있어서 이 안에서 자유와 평등을 구가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 안에서 자유와 평등을 구가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 정신이 빠진 다음에 뭐밖에 안 남았어요? 자유와 평등만 남았어요 지금. 그때 여러분, 이건 졸지에 무기로 바뀌는 거 아세요? 나 자유야, 나 평등이야. 여러분, 하나님 없는 자유와 평등은 졸지에 무질서로 빠집니다. 지금 각 나라가 이거를 겪는 겁니다. 저는 미국에 살기 때문에 잘 알아요. 얼마나 미국이 지금 무질서해지고 있는지.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난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자였다. 난 남자지만 여자 볼 때 별로 안 그러는데 남자 보면 갑자기 얼굴이 빨가져. 나 여자지만 남자 볼 땐 괜찮은데 여자를 보면 더 마음이 두근두근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없다 그러면 안 돼요. 있으니까. 자, 그렇지만 그렇다 그래서 그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나는 마약만 먹으면 하고 싶어. 네. 나는 카지노 한번 지나가면 나도 모르게 들어가 도박하고 있어. 술 한번 먹고 싶어. 나 개인만 하면 하고 싶어. 포르노그래피 하고 싶어. 여러분, 하고 싶다 그래서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동성애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안에 뭐가 빠진 거죠? 네. 몰카, 옳고 그른 하나님이 빠지면 막을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다 나쁘다 그랬는데 동성애만큼은 어떻게 했어요? 다르다라고 해버린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서양에서 동성애법이 계속 동성애가 점점 증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들과 똑같이 동성애 똑같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 동성애자한테 이런 얘기예요. 사랑하자, 그들에게 자비롭게 하자,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자.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맞아,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하나 아셔야 되는 건 사랑, 자비, 용서, 관용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분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 부모들이 있을 때, 애들이 잘못할 때 항상 부모님들이 갈등하는 게 있어요. 이게 내가 때릴 때냐 아니면 가만 놔둬야 될 때냐. 여러분 알아셔야 돼.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애들이 뭘 잘못했을 때 이거 그냥 놔둘까? 때릴까? 어떨 때 때리는 게 사랑이죠. 맞죠? 어떨 때 놔둬야 될 때 사랑이죠. 이게 늘 고민인 거예요, 부모들은. 여러분, 놔두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축구 좋아하죠? 축구하는데 말이에요. 어느 날 축구 경기를 하는데 어느 팀에서 그러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야, 요번 우리는 요번 게임만큼은 우리 상대방을 사랑하자, 자비하자, 용서하자, 관용하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축구 되겠어요? 침대 축구 아시죠? 안 되죠. 여러분, 이때 이 축구 경기에서 진리라는 건 뭐죠? 진리. 축구 경기에서 진리는 축구 규칙입니다. 룰. 맞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 꿈꿔보셨어요? 한 번도 반칙 안 하는 축구. 저 그런 축구 보고 싶어요. 반칙이 한 번도 안 일어난 축구. 너무 깨끗하지 않으세요? 네. 여러분, 이걸 안 지키니까 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심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했을 때 휘슬을 안 불면 꼭 뭐라 그래요? 편파 판정. 꼭 지면 편파 판정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룰을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휘슬을 부르는 게 잘하는 거죠. 그래야 경기가 어떻게 될까요? 깨끗하게 진행되죠. 네. 여러분, 사랑, 자비, 용서, 관용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 아셔야 돼요. 이 단어가 사랑, 자비, 용서, 관용이 아니에요. 이게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진리는 뭐죠?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는 게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게 자비고 용서고 관용인 거 아세요? 여러분, 자, 분명 우리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남녀 구분, 생식기죠, 그죠? 이거 이상 여기서 끝난 거예요, 사실. 그 다음에 성염색체, 그 다음 호르몬, 그 다음에 감정.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거꾸로 되어 있어요. 감정이 제일 중요해. 내가 남자를 생각하면 남자고, 여자를 생각하면 여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한 것보다 누가 더 중요해졌어요?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 떠나면 막지 못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진화론 들어왔을 때 미국 교회가, 미국 세상이 어지러워졌어요. 자, 이때 여러분, 많은 미국 교회에서 진화론이 들어왔을 때 진화론 틀리면 성경이 안 믿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안의 내용보다는 교회 안에서 윤리를 굉장히 강조한 적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윤리 아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윤리를 강조하니까 성경보다 성경에다 믿음도 사라지고 윤리도 안 잡히는 거 아세요? 네? 지금 미국 보세요. 일주일 멀다 하고 학교에서 총격 사건 나죠. 여러분, 지금 미국 우리 LA 오면은 우리 창조학 탐사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LA에서 첫날 밤 잘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신신당부하는 게 있어요. LA에서 절대 밖에 나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해지면 못 나와요. LA 무서워서. 네. 동성애 뭐 하여간 너무 무서워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윤리로 잡히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누가? 성령님이 우리를 바꿔주시는 거지 우리가 억지로 못 바꿔요. 우리 감정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동성애자들은 어떤 사람이 동성애자가 되기 쉽냐 하면 이런 사람들이 동성애자가 이제 사실 쉽게 돼요. 첫 번째, 가족이 동성애자일 경우 동성애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동성애자가 노출된 환경에서 자꾸 살면 동성행위를 하는 게 굉장히 높아져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동성애 친구들 갖고 있으면 동성애하기 쉽겠죠. 그다음 어렸을 때 이렇게 성적 학대를 경험했을 경우 이제 동성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섹슈얼 어뷰즈를 받았을 때, 어렸을 때 그런 경우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동성애자들 우리한테 얘기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를 따돌리기 위한 거냐, 그들을.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있죠?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국에 갔을 때 한국에 TV를 켰더니 성전한 분이 나와가지고 커밍아웃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막 울고불고 막 하는데 계속 봤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돌리라 그러는데 이제 저 끝까지 봤어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계속 안타까움이 들었어요. 과연 저분이 성전환을 했다고 여자일까? 과연 저분이 앞으로 그 미래가 행복할까? 앞으로 자기가 겪을 수많은 일들, 그거 어떻게 되는 걸까?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세미나를 하는 것도 그들을 여러분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거 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떨지 아니까. 여러분, 미국에서 동성애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예전에 흑인 백인 차별이 있었죠. 그 차별이 지금 다 없어졌죠. 없어진 것처럼 이제 이성애가 차별 없었던 것처럼 이성애자가 지금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도 그때 없앤 것처럼 똑같이 없애달라 그런 거예요. 이때 우리 흑인 인권 리더들이 막 뭐라 그랬죠. 너 우리 끼어들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 피부색은 단지 유전적인 재조합에서 피부가 달라진 거지. 우리하고 너희들은 다르다고 해서 그분이. 그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 간 게 언제 들어가냐면 1990년에 갔습니다. 벌써 26년이 돼가죠. 제가 미국 갔을 때 TV 켜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동성애자들 커밍아웃 하는 거였어요. 자, 지금 한국에 오면 제가 TV 끌고 뉴스 들으면 커밍아웃 많이 나오죠. 미국은 지금 커밍아웃 거의 안 나와요. 왜냐, 그런 커밍아웃 하면서 막 울고불고 하던 시절은 금방 끝납니다. 어느 정도 지나면 어때요? 당당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한국을 보면 미국의 90년대를 보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런 감정에 호소하는 기간은 금방 끝납니다. 자, 제가 이게 저희 미국에 다니던 저희 학교입니다. 미시간 주립대학교인데 이게 이제 레드 시다라고 하는 강의인데 정말 멋있어요. 근데 저희 여기 이제 배를 타거든요. 노를 지면서. 근데 저희 가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사무실에 가서 우리 오피스 메이트 친구 제이슨이라는 친구한테 그랬어요. 제이슨, 나랑 같이 저기 보트 타러 가자 그랬어요. 그때 얘가 남자 눈이 동그랗게 나랑? 아니, 우리 그때만 해도 남자끼리 치고받고 다 했잖아요. 보트 타려면 타는 거지. 너무 멋있으니까 저 강에서 위를 한번 쳐다보고 싶었던 거예요. 절대 안 된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교회 가가지고 우리 한국 후배한테 그랬어요. 성훈아, 우리 보트 한번 타자.
형 여기는 안 돼. 걔는 벌써 한 3년 왔었으니까 뭐 타 괜찮아, 꼭 타고 싶어. 그러니까 여기 안 돼, 형. 제가 너무 타자 그러니까 형 타가지고 분위기 이상하면 내리는 거다. 여러분 타가지고 5분도 안 돼서 내렸어요. 다 우리 쳐다봤어요. 지금은 못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그래도 그때는 감각이 있었어요. 쳐다봐도 안 돼, 그렇게. 네. 여러분, 마약, 도박, 술 중독, 개인 중독, 포르노그래피 다 나쁜 거죠? 이거와 똑같아요, 동성애도. 틀린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창조 때부터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랬습니다. 그걸 보시기에 어떻다? 심히 좋은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다음에 하신 첫 번째 명령이 뭐예요? 생육하라. 여러분, 동성결혼은 이거 절대 못 지켜요. 그러므로 여러분 죄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명령 절대 못 지켜요. 그러므로 자꾸 입양을 하는데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입양하다는 우리가 입양한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동성 결혼을 했기 때문에 입양한 건 잘못된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히 생육하는 방법도 친절하게 써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일지로다. 이 아내는 여자예요.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이게 동성애만의 문제냐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창조가 탐사하면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뭐 이런 경우가 한두 번에 몇 번 있죠. 얼마 전에 이제 한국의 LA에 있는 큰 교회에서 이제 저희 창조가 탐사 이제 그랜드 캐니언을 갔다 오는데 마지막에 동성애에 대한 강의를 제가 했는데 이제 간증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버스 앞에 나와가지고 그때 한 권사님이 간증을 하셨어요. 근데 이런 간증을 했어요. 내 딸이 있는데 그 딸이 나를 다 아주 보수적인 기독교 사립 중고등학교를 보냈대요. 침례교 아주 보수적인. 그리고 공부를 잘해가 UCLA 갔대요. 교회 생활 열심히 했대요. 근데 졸업하고 취직을 했어요. 자, 취직을 해가지고 돈을 버니까 분가를 했겠죠. 분가를 해가지고 엄마가 이제 자주 가서 뭘 줬겠어요? 반찬도 주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자, 주는데 얘가 좀 이상하더래요. 물어봤대요. 너 교회 안 나가니? 그랬더니 교회 안 나간대요. 물론 이제 이 자매가 레즈비언은 아닙니다. 교회 안 나간대요. 그래도 왜 안 나가니? 그랬더니 취직해서 보니까 거기 직장 동료 중에 동성애자들이 많은 거예요. 레즈비언들이. 근데 너무나 그들이 나이스하대요. 근데 그들을 죽이라고 하는 성경 싫대요. 교회 안 나간대요. 여러분, 보수 중고등학교 다녔어도 성경이 사실한 거 이걸 확실하게 안 배운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결국 뭐에 대한 얘기냐면 성경에 대한 문제입니다. 미국에 말씀드린 것처럼 1930년대에 진화론이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그 1960년에 미국 교과서에 진화론이 이때 들어갑니다. 싹 들어가요 이때. 여러분 미국 교회의 최고의 전성기가 언제인지 아세요? 1950년도 말입니다. 그때부터 미국 전성기를 잃어버려요 교회가. 여러분 진화론 믿으면 뭐가 틀린 거죠? 성경이 틀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2011년에 교과서에 동성애 인정했죠? 2010년부터 다음 세대가 교회를 더 빨리 빠져나가는 거 아세요? 여러분 이거 결국 뭐에 대한 문제냐 하면 성경에 대한 문제예요. 내가 성경에 권위를 두고 이 땅에 살 것이냐? 아니냐? 성경은 정말 사실일까? 아닐까?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일까? 아닐까? 결국 이 문제예요. 진화를 믿으면 뭐예요? 성경이 틀린 거예요. 진화론 믿으면 여러분 다른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성경에 대한 얘기예요. 성경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교회 떠나는 겁니다. 동성애도 여러분 결국 뭐예요? 교회 떠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동성애뿐만 아니라 나머지까지 어떨까요? 다 무너지는 겁니다. 예. 여러분 결국 이 문제는 누구 문제죠? 우리 교회 문제입니다. 이건 여러분 교회 밖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밖은 동성 합법화 될 수 있어요. 예, 왜? 자기 소견대로 사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확실히 알아야 돼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그래서 교회에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뀌어서 세상을 바뀌지, 여태까지 역사 가운데 세상이 바뀌었는데, 좋게 바뀌었는데 교회가 바뀐 적 없어요. 언제나 거꾸로예요. 교회가 먼저 바뀌어야 돼요. 왜? 교회에만 뭐가 있으니까? 성경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 앞에 우리 언제 가져왔다? 이 역사가 우리 마음에 있어야 돼. 이 앞에 거 잊어버리면 여러분 결국 예수님 떠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 변화를 보면 처음에 틀렸어요. 그래서 it is wrong. 저는 성경이 떠나니까 뭐라 그랬냐면 난 싫어요로 바꾼 거예요. 난 동성애 싫어요. 제가 해놓은 그냥 괜찮아. 근데 거기서 틀렸다라고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지 않으면 it is different. 달라요. 동성애자 나와 달라요로 바뀌는 거 아세요? 이때 빨리 제자리에 안 찾으면 뭐 아세요? 오라요. 동성애는 it is right.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이 4단계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어디에 와 있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틀렸다고 했을 때 잡아야 돼요. 틀렸다고 했을 때 안 잡으면 틀렸다고 그러니까 괜찮네. 아니에요. 예. 나 진화를 안 믿어라고 할 때 잡아야 돼요. 벗어나면 더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주입식이에요. 예. 여러분, 이 라스베가스 사진입니다. 라스베가스 자주 가야지. 별로 가고 싶지 않은데 우리가 이제 투어하다 보면 가게 돼요. 할 수 없이 그 중간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라스베가스 카지노 많죠? 라스베가스에 사는 사람들은 카지노를 할까요? 안 할까요? 예? 아니, 거기 사는 사람들. 예.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상으로 사는 거예요. 안 할 것 같으세요? 라스베가스에 살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도박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우린 다 여러분 이상에 빠져 있어요. 빨리 우리 현실로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라스베가스에서 제일 어려운 게 도박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인생은 다 힘든 거예요. 힘들면 어떡할까요? 나를 항상 환영해 주는데 가겠지. 도박 거의 대부분이에요. 네. 여러분, 나는 진화론 안 믿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 버리세요. 이땐 진화론 시대예요. 우리는 그런 이상적이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다 현실이에요. 네. 이마에 색이 붙이고 다 색이구만 이거 있죠? 현실이에요. 하도 잊어버리니까. 여러분, 이제 라스베가스 마약까지 합법화됐습니다. 뭐죠? 마리화나 합법화된 거예요. 여러분, 마리화나 합법화됐으므로 라스베가스에서 이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마리화나 참고 사는 걸 거예요. 아세요? 난 안 해. No. 여러분, 지금 미국에도 기독교 리더들도 동성애인이 들통나가지고 뉴스거리 되잖아요. 이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예외란 생각하지 마세요. 먼 얘기 아니에요. 앞으로 한국에 동성애 더 많아지면 우리는 언제나 유혹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마약, 도박, 술중독 개인적으로 나쁜 거죠? 예? 여러분, 이것도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라스베가스가 뭐예요? 마약 장려하는 광고밖에 안 하겠지. 팔아야 되니까. 여러분, 마약을 지금 합법화되니까 어떻게 팔아요? 초콜릿으로 팔잖아. 마리화나를 아무렇게나 만들 수 있어요 이제. 왜? 합법화됐으니까. 여러분, 마리화나는 마약입니다. 네. 여러분, 얼마 전에 그 EBS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런 걸 그리라 그랬어요. 이제 유괴범들 있죠? 유괴범들을 한번 그려보라고 초등학교 가가지고 갔더니 학생들이 이렇게 그린 거예요. 수학생들이. 여러분, 유괴범들 이렇게 생겼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기면 쫓아가겠어요? 그때 그러니까 실험하는데 어떡하죠? 깁스하고 말이야. 어떤 사람이 저 차 밑에 공 좀 주워줄래? 자, 잊어버린 거. 그러니까 착한 일 해야죠. 그러니까 주워주는데 문 탁 확 집어넣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안 생겼어요, 유괴범들이요. 여러분, 지금 우리 백지 한 장씩 나눠드려가지고 우리가 사랑의 교회에서 사탄 한번 다 그려보라 그럴까요? 사탄? 혹시 이렇게 그리는 거 아니세요? 여러분, 사탄이 이렇게 안 생겼어요. 사탄이 얼마나 멋있는지 아세요? 사탄은 하나의 목적만 이루면 돼요. 뭐냐면 성경만 못 믿게 하면. 진화론도 결국 그 문제고, 예, 동성애도 결국에 그 문제예요.
요거만 못 믿게 하면 나머지는 다 넘어가기 때문에, 이때부터 우리 소견으로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 만만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살면서요. 이제 이거 보세요. 왜 거꾸로 됐는지 아세요? 여러분, 왜 거꾸로 됐을까요? 네? 여러분, 성경, 우리는 살다가 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언제나 뭐라 그래요? 죽었었는데 예수님 만나서 살게 된 거예요. 바벨탑 이후에 터지면서 어떡한 거죠? 창조자가 나의 구원자라는 거 다 잊어버렸잖아요. 다 잊어버렸을 때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한 다음에 다시 이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를 받아들인 자마다 다시 살게 된 거죠. 여러분, 사탄은 죽어 있는 자 죽은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 더 열심히 공격하는 게 어디냐 하면 산자예요. 여러분, 지금 파란색들 다 선교사님들 갔던 곳입니다. 그죠? 네. 이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야 선교 못하니까. 여러분, 아마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공격받는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일 거예요. 왜? 세계 선교를 주도하고 있으니까. 아세요? 가장 안전한 곳이 아니라 한국이 여러분 가장 공격받는 곳일 거예요. 예. 이거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중동지방 가가지고 우리 선교하려고 그러면 중동지방 사람들 우리 비웃을 거예요. 야, 니네 미국 사람들. 야, 니네 동성애 합법화했다며? 성경도 안 믿는 나라가 우리 어떻게 전도하려고 그러니? 여러분, 그들로부터 비웃음을 받는 거 아세요? 사탄은 만만한 게 아닙니다. 선교 못하게 하고 전도 못하게 하고 교회 떠나게 하는 겁니다. 이 앞에 거 무너지면 돌아올 수 없어요. 결국 동성애도 이 문제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동성애 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엿새 동안 창조하고 제7일 쉬라, 이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도 부끄럽대잖아요. 우리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세대는 우리가 본받는 곳이 아니에요. 세대는 어떤 곳이냐? 분별하는 곳입니다. 이 시대는 진화론 시대고 동성애 시대예요.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제 동성애 세미나 끝났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공개 질문을 안 받는데, 제가 동성애 할 때 이제 공개 질문을 받거든요. 지금 아니고. 자, 그러면 질문이 거의 안 나와요. 우리 다 들어보니까 맞죠? 네, 제 말이. 자, 근데 끝나잖아요? 끝나고 나가면 몇 명이 쫓아옵니다. 질문이 있다고. 근데 그 질문은 똑같아요. 우리 PPT 돌려도 되겠습니다. 다음 PPT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조지아에서 이 세미나를 했을 때 5명의 대학생이 왔습니다. 청년부한테 했는데 질문 똑같았어요. 제가 한국에서 지난번에 우리 지구촌교에서 세미나 할 때도 끝나고 나왔는데 2명이 했는데 똑같았어요. 시애틀에서 제가 세미나 할 때 똑같았어요. 그 질문이 뭘 것 같으세요? 질문은 똑같이 이거였어요. 내 친구가 동성애자인데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그만큼 가까이 온 거 아세요? 부모님들?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한테 솔직하게 얘기해보라 그랬어요. 2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뭐냐면, 너는 미련한 자 앞을 떠나라. 성경에선 여러분, 떠나라 그래요.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근데 떠나지 않으려면 뭐라 그래요? 가르치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어떡하라고요? 가르치고 권면하라. 또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어떡하라? 떠나라. 근데 또 뭐라 그래요?
또 권면하라. 둘 중에 하나예요. 떠나든지 가르치든지. 떠날 수 없으면 가르치세요. 가르칠 수 없으면 떠나세요. 중간 애매하게 있지 마세요. 예. 여러분, 그건 여러분 선택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딱 끝나면 또 질문이 나와요. 자, 그 질문이 뭔지 아세요? 이겁니다. 우리 애가 동성애하는데요. 자, LA에서 우리 LA 북쪽에 멜리라고 하는 곳에서 여성 세미나를 할 때 어머니 한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딸애가 레즈비언이라고. 떠날 수 있나요? 말하면 듣나요? 정우가 같이 울었어요. 시애틀 갔는데 또 오셨어요. 우리 애가 동성애자인데요. 그 집 자체가 분위기가 항상 어두운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거 정말 어려운 거예요. 가족이 동성애자일 때는. 여러분, 절대 하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은 정신 차려서 이걸 바르게 안 가르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너희 육신이 연약하면 우리 다 연약해요.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줘. 불법에 이른 것까지 이제는 너희가 너희 지체를 어디요? 의의 종, 예수님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보면 여기 나온 것처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우리가 막 몰아내는 게 아니에요. 절대 못 몰아내요. 우리는 우리의 빛이신 예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초청하면 어두움이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다가 담배 피던 분들 물어보세요. 담배 언제 끊었어? 나도 모르게 끊어지대. 자기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던 게 그냥 되던데요. 술 마시던 거 못 끊었는데 그냥 술이 그냥 별로 먹고 싶지 않더라고. 우리가 여러분 이걸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계속 누가 있도록? 성령님이 계시도록. 그걸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해주세요. 여기 나온 거죠. 육신을 따르지 않게 돼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러분 안에 그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겨야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과 생명, 그것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이 시대를 봅니다. 지나로운 시대, 동성애 시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이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너무나 감사한 건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살 수 있는 게 감사드립니다. 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참 이 어두움들을 몰아내시도록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가득 찬 충만한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모든 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